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참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방장관, 미국을 북한 외무상, 러시아를 각각 방문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쿠르스크에 김영복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고위급이 파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 지원단체가 북한군이 이미 지난 25일에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했고 전사도도 나왔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대러시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쓴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제 핵심을 해치는 그런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수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군 파병 소식이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보도된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발 미디어에서는 이미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이제 혼합 편성이 네. 되어서 북한의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같이 걸려 있다는 그런 예. 화면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게 엄밀하게 이동한 북한군이 인공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했을까 이런 의심이 제기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예. 사실로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위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오늘 이제 모스크바를 찾아서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추가 파병이라든지 이제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최선희가 이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정원의 설명인데 과거를 돌이켜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것이 23년 작년 9월 13일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초청을 합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래서 그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파병 계획이 있는가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웃 국가로서 북한과 러시아는 공개되거나 발표되지 않아야 하는 민감한 분야의 협력도 논의하고 이행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또 파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정은 총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언제나 반제 자주전선에서 내가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폭로문 얘기가 있었고 굳이 우주기지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를 초청한 것은 아마 그 파병이 있다면은 반대급부로 예. 이런 인공위성 개발을 필요한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이전하겠다. ICBM 개발에 관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정찰 위성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 9월에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과 같이 예.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1월 24일입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제 폴더를 살짝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제목이 네. 최선희 손에 들린 수상한 서류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희는 계속해서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거에 대한 이런 협상 창구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렘린궁에서는 최선희와 푸틴이 만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추가로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일단 만날 계획이 없다고 크렘린궁 예. 대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북한군 파병이 우리 국정원 발표로 해서 계속 그 보도되고 전 세계의 그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시아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성이 러시아를 예.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1대1 단독 면담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정말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위 악마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러시아로서도 그렇게 반가운 현상은 아니죠.
네. 러시아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국제법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국제법 얘기를 러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제법을 존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주한 러시아 대사도 네. 이것은 러시아의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이기에 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예. 라프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서방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돼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소급 적용한 것뿐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4조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계속 국제법 틀에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 트럼프 공화당 후보 초박빙 구도요. 이렇게 접전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접전인 적이 없죠.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리고 짧은 시간에 나와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경합주, 특히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 그동안의 격차를 극복하고 앞서고 있다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뉴욕 맨하탄에서 가졌던 집회에서 푸에토리코 그 라틴계 유권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인데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에서 큰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갑작스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박빙 승부에서 한 표가 아쉬운데 그렇죠. 이것이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트럼프 진영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합주 이야기도 해볼게요. 7곳인데 특히 사흘이 걸린 곳이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의 선거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은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 독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538명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그 후보가 이기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민주당에 치우치고 너무 공화당에 치우친 주는 아무리 유세라도 표심이 변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소위 경합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 경합주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 선거인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네. 비중도 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어느 후보가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상원의원 선거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밥 케이시 민주당 후보가 자꾸 바이든 정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좀 우려스러운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북한군의 파병소 미 대선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